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이번에는 월가의 소식 확인해보는 시간 미국 주식을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항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위원님 네. 다우가 네. 예, 다우가 11거래일째. 요 계속 뭔가 역사적인 최장 기간을 계속 깨네요. 2017년 지금 어제는 8월 이후 처음이었는데 네. 이번에 2017년 2월로 좀 당겨졌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네, 좀 심한 거죠. 예, 이렇게 올라가면 심한 거예요? 네, 그러면 또 뭐 떨어지는 것도 멀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죠. 항상 우리에게 냉정을 되찾게 만들어주시는 주식시장은 여러분 꼭 써놓으셔야 돼요. 스마트폰에 적어두시든 노트북에 네. 써놓으시든 그 침대 머리맡에 써두시거나 써도 엄청 위험한 겁니다. 주식은 위험한 투자다. 위험한 것 중에서도요, 진짜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투자 대상일 수 있어요. 그렇죠. 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왜냐하면 특히 미국 주식은 요즘 뭐 전 세계 요즘 하나의 새로운 흐름인데요. 어떤 경우에도 뭐 24시간 거래 체제를 뭐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국내도 올해부터 작년부터인가요? 대부분의 증권사가 뭐 미국 10시부터 그 거래할 수 맞아요. 있게 하고 있고 장 시작 전 장 마감으로 늘리고 있고 맞아요. 소파이 같은 경우는 아예 24시간 체제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스스로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엄청 있다는 거. 다만 비트코인은 주말에도 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건 주말에는 24시간, 없다는 게 그나마 365일. 다행이죠. 하여튼 엄청나게 변동성이 그나마 딴 거 그 가상화폐보다는 적지만 엄청 크기 때문에 뭐 미국 주식은 무조건 돈 번다 뭐 하고 특히 포모를 느낄 수 있는 시기예요. 그쵸. 왜냐하면 지금 한번 여러분들 금방 계산하시면 나오는데요. 3대 지수 있지 않습니까? 다우지수, S&P업에 그리고 나스닥 이 아니라 나스닥 100은요. 4.5에서 4.7%밖에 안 남았습니다. 모두가 사상체 호가가. 나스닥 전체를 보는 나스닥 지수 한 12% 남았지만 많은 분들은 그거보다는 나스닥 100 QQQ 뭐 TQQQ 원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5%가 안 남았습니다. 지금 4.5에서 4.7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시기에서는 많은 분들이 하는 거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특정 주식군 때문에 그거 없으면 속상하잖아요. 지금 미국 주식 보면 미국 주식 안 하면 뭔가 바보 같고 완전 포모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조심하셔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위에 누가 초보 투자 한 번에만 하려고 그러면 말리셔야 돼요. 지금요. 예, 어떤 주식이든 간에. 잘 고민해야 된다. 네. 그리고 참 말이 나온 김에 오늘 또 3대 지수 올랐다고 하니까 기분 좋게 토요일 행사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이번 주 토요일이요? 네, 행사라기보다는 뭐 여러분 가만히 집에 계시면 돼요. 네, 뭐 운전하시면 되고 네. 예, 오전 10시에요. 월간 미즘에서 이번에 상반기 3월 달에 한번 했었는데 아마 많은 분들 좋아하실 만한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흑자 전환이 예상되는 기업들 특집으로 하반기. 그러니까 그 흑자 전환이 이 중에서 제가 다 뽑았긴 뽑았는데 네네. 한두 개는 작년 조금 맞죠. 그냥 손만 대는 흑자만 한 애들 있고 대부분은 올해나 이제 2024년. 네. 심지어는 일본은 2025년까지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뭐 올해나 내년에 흑자 전환되는 것, 예상되는 것들이죠. 그런 거 뽑아놨고 보여드릴 테니까 뭐 이번 주에 한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은 뭐 종목 다우지수 아까 말씀하신 대로 3대 지수가 뭐 다 좀 조금씩 올랐다라는 것들, 그게 하나의 그냥 뉴스의 그냥 화두가 될 것 같고요. 역시 그 안에서는 애플이 최근에 보면 투자액이 좀 내리거나 목표 주가를 약간 그런 것도 있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인데요. 목표 주가를 두 군데나 좀 오히려 올려놓는 모습. 그건 다음 주에 실적 발표했고요. 테슬라는 투자 의견이 하향이 나왔지만 오히려 좀 3% 정도 올라갔고요.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넷플릭스는 투자 의견이 상향됐지만 또 내리고 그래서 이거는 늘 말씀드리지만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의 의견이기 때문에 이거 한 명 한 명의 의견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또 어떤 분이 이럴 수 있어요. 야 투자 의견이니까 때문에 올라가더라. 야 이거 믿을 거 없다. 그러시면 안 되고 전체적인 추세를 항상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나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요. 애플. 애플은 웰스파고나 도이치의 목표가가 좀 상향되는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워낙 큰 것들은 투자 의견이 바뀌기가 쉽지 않아요. 투자 의견이 잘 안 바뀌고 대부분이 목표 주가가 좀 올라가거나 아니면 내려가거나 하는 것이 하나 일반적인 추세인데요.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이번에도 전반적인 분위기는 아이폰이 생각보다 덜 팔릴 수 있다라는 그런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아이폰 그런 게 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비스 매출만큼 늘어나는 게 중요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가장 관심 있는 게 애플, 지금 테슬라 끝났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이런 거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바로 내일 뭐 발표할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한 것은 이번에 모닝스타에서 자료가 하나 한 게 나온 거 있어요. 모닝스타 자료. 그래서 전반적인 뭐 아주 잘 해놨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단편적으로 보시지 마시고 저희 네이버 카페에 보면 장은수 부사장이 정리해놓은 글이 하나 있어요. 네, 거기 보면 딱 세 개 주식에 대해서 아주 찬찬하게 모닝스타 기준으로 모닝스타의 자료를 그대로 거의 풀 번역된 게 있기 때문에 그거 한번 시간 되시고 관심 있으신 분은 오늘 뭐 지하철 타고 가시거나 네. 이렇게 시간 있을 때 한번 잠깐 읽어보시면 나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주식을 잠깐 흔들릴 수도 있고 실적에 따라서 위아래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것들도 한번 읽어보시길 제가 강추드립니다. 그 자료는요. 다음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UBS 투자 의견을 하향했습니다. 바이에서 뉴트럴로 한 단계 내렸지만 목표 주가는 좀 올려놨지만 이 목표 주가는 다 현재가보다 좀 아래에 있잖아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도 실망하시겠지만 여하튼 이거는 더 중요한 건 투자액이 내렸다는 것 자체는 UBS에서 얘기가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이 전기차를 많이 사고 있고 아니 그 점유율도 늘어나고 있는데 테슬라가 오히려 전기차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그런 디맨드가 확한 거는 이미 주시장에서 충분히 반영됐다. 그러니까 fully priced in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충분히 반영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매수해서 중립을 내린다. 그렇게 의견 냈다는 얘기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뭐 매수도 있지만 중립 매도도 꽤 많은 그런 거고 그래서 그만큼 등락이나 변동성은 불가피한 주식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도 충분히 말씀드렸다시피 테슬라를 좋아하시는 분과 그렇지 않으신 분은 감정적인 싸움을 할 필요가 없다. 예, 누구를 비아냥거릴 필요도 없고 뭐 강요할 필요도 없고 스스로의 판단에 그냥 오롯이 가시면 되겠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넷플릭스는 베어드에서 중립에서 또 반대로 올려놨어요. 이거는 매수하면서 $500를 얘기하면서 다시 $500 이상 갈 수 있다.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보면 넷플릭스는 실적 발표하고 줄 상향이 나왔지만 주가는 떨어졌단 말이죠. 이런 거는 확연하게 다이버전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제가 봤을 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것도 이런 분들 얘기 같은 논조로 말씀드리지만 내가 뭐 넷플릭스 그런 거 하나도 안 본다. 그런 분들은 이거 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뭐 때마다 잠깐 들어가 한 달 보고 나서 다시 뭐 그 서비스 해지하고 이런 분들은 볼 필요가 없고 그쵸. 나는 꾸준하게 무슨 넷플릭스의 드라마, 영화 그리고 뭐 다큐멘터리를 보시는 분이다. 이렇게 보면 뭐 판단하시면 되겠죠. 예, 그리고 여전히 논란이 많습니다. 미국에서 9.99달러를 내린 거에 대해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오히려 반작용이 있을 거다. 미국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이래요. 이 부분 내피셜이지만 잘 판단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결국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번에 매출이 생각보다 좀 덜 나왔잖아요. 가이던스도 매출이 부족했지만 매출만 볼 게 아니다는 얘기죠. 결국 점유율이 늘어나고 확고한 충성도 그리고 고객 수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답이 있다는 얘기를 넷플릭스에서 강변을 하고 있거든요. 넷플릭스 스스로도. 그래서 그런 거에 동의하시면 뭐 오히려 주가 떨어졌을 때 오히려 사면 되는 거죠. 네, 그런 관점. 그렇지만 이건 아닌 것 같다. 잘못된 판단이다 그러면 미국 주식은 진짜 살 게 넘쳐나거든요. 관심 있는 게. 여러분들이 S&P 500개 그리고 나스닥에서도 한 공통되는 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볼만한 거는 510개면 다 끝납니다. 지금 웬만한 것들 아주 자자하는 거 가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살 게 널려 있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이 그 의견이 안 맞거나 내가 지금 마음이 동하지 않는 주식들이 있잖아요. 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래서 한국 주식은 너무 한두 개가 막 항상 끌고 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한국 시장은 뭐 이게 아니면 딴 걸 잘못 사면 꽝 되는 구조가 많아요. 한국 주식은. 그렇지만 미국 주식은 전혀 다른 분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관심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 그런 것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금융시장의 움직임, 금리부터 좀 볼까요? 네, 금리는 조금 다시 좀 소폭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4%까지 갈까 이건 잘 모르겠어요.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번 주에 그 FOMC 금리 발표가 있고 그다음에 무슨 멘트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에 따라서 아마 그 올해 2번인지 1번인지 대한 예측이 나오겠죠. 다만 이번에 뭐라고 얘기한 간에 한 번 끝나지는 않을 가능성이 커져 있죠. 예. 왜냐하면 어찌됐건 지금
오늘 잠시 또 유가까지 보고 말씀드릴까요? 네. 달러는 조금 회복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유가. 네, 그러니까 유가 좀 올라가고 있고 맞아요. 유가는 그 미국에 계신 분 아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많이 보시잖아요. 드라이빙 시즌. 네, 그런 것들이 좀 이게 올라가면서 드라이빙 시즌에 진짜 차를 많이 타고 이동을 하나요? 이번에 지금 8% 정도 늘어났죠. 전년 대비. 네, 그 미국만 가는 유럽만 가는 게 아니라 미국 안에서 돌아다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내가 이번 여름 시즌에 몇 마일을 운행할 거리가 딱 나거든요. 작년보다 12% 정도 퍼센트도 늘어났어요. 운행 거리도. 이거는 제가 통계를 한번 트리플에서 발표한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여하튼 휘발유 가격이 올해 최고치입니다 지금요. 올해 최고치. 그리고 약간 떨어지던 렌트료 있죠. 렌트료가 요즘 한 두 군데 지역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렌트가 그러니까 렌트 있죠. 월세가 잠깐 올라간 지역이 나오고 있어갖고 그래서 여전히 그 물가가 스티키하다는 물가가 잘 안 떨어진다는 거 가면서 아마 이번에 무슨 발표하던 간에 그 기준금리의 2차례 인상에 대한 가능성은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요즘 그런 분위기가 좀 있다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여전히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인플레이션 그렇게 안 꺾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실적 발표 기업들 중에서 좀 어닝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을 좀 모아 오셨네요. 네,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 CNBC에서 한 건데요. 네. 왜요? 아니 너무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런 거 그렇죠. 제가 늘 얘긴 드리지만 저는 이런 걸로 뭐 제가 계산할 이유도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다 잘 해주시니까. 연봉을 50배, 100배 받는 형들이 하는데 뭐 합니다. 그걸 잘 저희가 그 취합만 해도 되는 거죠. 그럼요. 예. 근데 여기는 한 6개 정도를 뽑았는데 늘 확인되지만 어떻게 뽑는지를 확인하시고 이런 걸 보면 여러분들도 찾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렇죠. 거의 똑같지는 안 되지만 비슷한 걸 찾을 수 있는데 이들은 두 가지의 기준점을 갖고 찾아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건 한국 주식 하시건 미국 주식 하건 간에 항상 여러분들만의 궁극적으로 이런 경제 방송이나 이런 것들은 스스로의 기준점을 찾으시려고 다들 보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네. 그렇지 않나요? 예, 예를 들어서 무슨 여러분들이 무슨 뭐 축구라거나 야구라거나 당구라거나 이런 거 뭐 하든 간에 자신만의 포인트를 잡으려고 하잖아요. 또 당구 해보셨어요? 당구요? 포켓볼. 포켓볼. 사구는 잘 못하겠고 포켓볼. 3구는 쿠션은. 못해요. 쿠션을 하면 진짜 포인트나 자기만의 걸 잡아야 돼요. 누가 아무리 가르쳐 주더라도 자기의 힘 그런 게 딱 그 포인트를 잡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거를 찾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자꾸 그 찾을 노력 없이 다른 사람들 얘기만 들어갖고는 생전 늘지 않거든요. 당구라는 것도. 근데 이 기준은 두 가지를 했어요. 주당 이익의 전망치가 최근 3개월, 6개월 모두 올라간 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전망치가 올라간 거. 네. 그리고 거기다가 전망치 올라간 것뿐만 아니라 프라이스 목표 주가가 3개월, 6개월 올라간 거. 그걸 찾은 겁니다. 그걸. 그렇죠. 네, 그런 기준을 했더니 이렇게 로얄 캐리비안 풀트그룹은 그 건설 그 주택 건설입니다. 그 알래스카 에어항공, 파카, 제너럴 모터스, 메타까지 해서 6개 정도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딱 보시면 여러분들이 또 스스로 한번 추가적인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죠. 항상 추가적인 공부를 하실 때 보면 몇 가지 기준점을 제가 항상 안내해드리면 이익만 나왔으니까 예를 들어서 매출도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주식은 RSI 정도 한번 보시면 너무 지금 RSI가 뭐 75, 뭐 80 이렇게 가면 너무 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걸러내고 또 반대로 너무 좋아 보이는데 너무 지금 과매도 돼갖고 RSI가 뭐 30 이하로 간 것들도 꽤 있어요. 지금 알게 모르게 잘 나가다가 그런 것들이 필수 소비재에서 많이 걸립니다. 지금. 30 이하 언저리가 있어 과매도 된 것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진짜 이익이 늘어나고 매출이 늘어나고 투자하기 좋다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소팅해낼 수가 있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신뢰가 가는 기업들에 대해서 조금 스타디 해보시면 경험이 쌓아지시면 이런 거 뭐 매일 안 보셔도 되죠. 네. 자기만의 뭔가를 찾아낼 수 있잖아요. 아니, 그래도 보셔야죠.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 되니까요. 그것 때문에 뭐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뭐라는 거죠. 이걸 갖고 뭐 미국 주식 해갖고 뭐 풀트그룹 오늘 사야 되냐 팔아야 되냐 이거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하시려면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죠. 네, 그런 걸 맞춰주는 사람들은요. 네. 풀테그룹입니다. 풀테그룹. 네. 풀테그룹이 최근 좀 올라가다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딱 그런 것들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익 증가율이 3개월, 6개월 올라갔고 그리고 목표 주가도 올라갔고. 근데 이게 이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 DR 홀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건설회사, 주택 건설회사들, 톨브라더스 다 똑같은 그림입니다. 다 똑같은 그림. 그래서 여러 번 우리 주택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전히 살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알래스카 항공 그리고 유나이티드 항공, 그리고 델타 항공 항공주도 거의 비슷한 흐름을 갖고 있어요. 네. 알래스카 항공은 알래스카를 베이스로 해서 다 갑니다. 알래스카 항공 한다 해서 알래스카 지역만 하는 게 아니라 알래스카 항공 가서 예를 들어서 뭐 멕시코도 가고 다 가는 거죠. 그렇죠.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다 가는 겁니다. 다 가는 거.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메타 플랫폼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죠. 제 의지랑 제 생각이랑 상관없이요. 좀 좋아지는 그쪽으로 많이들 얘기하고 있다라고 네. 보셔야 되겠고요. 기타 특징주는 하나만 보겠는데요. 신용카드 제가 왜 신용카드가 보면 어디에 많이 쓰이는지. 네, 이거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도 있고 아마 이번 주에 비자가 화요일 날 그리고 마스터카드가 목요일 나오는데요. 저는 이들 기업의 실적에 큰 관심이 없어요. 네. 그보다는 이들이 발표할 신용카드 사용, 처 이런 것들인데요. 이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서 한 거거든요. 네. 근데 보시면 딱 똑같죠. 트래블 엔터테인먼트가 10%. 그렇죠. 저쪽에 이제 돈을 더 많이 쓰겠죠. 네, 이게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여도냉코도 지난번에 어디 공연 갔다 오셨다 그랬잖아요. 저는 요새 공연 많이 가죠. 네, 그 공연이 한국 회사에서 하겠지만 뭐 미국에서 라이센스를 가져가서 할 수도 있고. 네, 그런 것들을 보면 대부분이 그 뒷단에 얘네가 있는 거예요. 라이브 라이브네이션. 네, 이런 거 있는 거예요. 라이브네이션은 우리나라 BTS 좋아하시는 분들 덕분에 네. 우리나라에서도 많이들 알고 계시지 않나요? 라이브네이션을 통해서 뭐 이렇게 안방에서 볼 수 있는 네, 콘서트 맞아요. 많이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팬데믹 때. 전 그것까지 모르겠는데 BTS가 그 라스베가스 공연할 때 네. 얘네에서 했거든요. 근데 BTS보다 더 그 구매력으로 보면 짱인 거 있잖아요. 임영웅. 아 임영웅. 임시영 씨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LA 현지 공연한 거 보셨어요? LA에 가서 공연하셨어요. 근데 라이브 네이션 했다는 건 제가 모르고 네네네. 그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공연은 어쩌냐면 헐리우드 그 극장 앞에 있잖아요. 유명한 네네. 극장 거기서 했거든요. 근데 보면 그때 뉴스에 보면 네. 비행기 5대 분량의 아주머니들이 팬들이 갔다는 거예요. 한국에서요? 미국 현지로? 대단하십니다. 와. 근데 하여튼 그건 제가 뉴스로 봤는데 사실인지 진짜 모르겠어요. 인정입니다. 근데 하여튼 라이브 네이션이 그런 거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보면 매출 이익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목표 주가 줄상향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 한번 관심 있게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은 네네. 저는 안 좋아하기 때문에 할 필요 없겠지만 좋아하시는 분, 흥이 있는 분들이 한번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3프로TV 스튜디오는 지하철이나 버스 타고 오셔도 자동차 타고 오셔도 볼 수 있습니다. 임영웅 씨 진짜 대단하시네요. 자, 오늘 월가 이야기부터 갑자기 라이브 네이션 얘기하면서 가수 임영웅 씨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오늘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화요일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모든 소식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6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에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을 천천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IT 관련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는데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늦다 보니까 이게 무엇을 만들게 되냐면 닷컴 버블을 만들게 됩니다. 외환위기부터 닷컴 버블, 금융위기, 인플레이션의 부활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거시경제 전문가 오건영의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십시오.